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일부 세션에서 이종호 장관님과 오연우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주경제와 우주산업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필천적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우주 분야 전문가 4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4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한 번 호명할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기술융합원장 김지용 전문의이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사업부 이준원 상무님입니다. LIG 넥스원 위성체계 연구소장 김종필 상무님이십니다. 하나시스템의 항공우주사업부문 유영준 전무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세션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많은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서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4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토론은 이 4개의 주제에 대해서 각 주제마다 패널 4분이 각각 자신의 견해를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김지용 전무님부터 왼쪽 방향으로 쭉 돌아가시면서 순서대로 해주시고,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이준원 상무님, 세 번째 주제 발표는 김종필 상무님, 네 번째 주제 발표는 유영준 전무님부터 시작해서 같은 방식으로 순서대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패널 한 분당 2분 내지 3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3분이 되면 저희가 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우주경제, 우주산업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주경제란 우주활동의 중심이 되는 우주선, 또 위성 개발과 제작, 활용 서비스 등에서 진출되는 대화와 서비스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산업은 발사체나 인공위성, 그리고 또 탐사선이나 우주정거장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 산업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 경제와 우주 산업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매우 궁금하실 텐데 우리 카이의 김지용 전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카이의 김지용입니다. 네, 카이 제 타이틀이 미래융합기술원장입니다. 우주 전문가로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작년까지 항공을 해오던 사람이고 우주는 사실 초보입니다. 항공을 해오던 사람 입장에서 뒤늦게 우주에 들어와서 조금 더 해보시던 분들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이제 우주를 보니 우주는 한마디로 지금 물이 들어온 시기다라는 게 좀 더 객관적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우주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 모건 스탠리 예측 자료로 40년에 1조 달러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조 달러의 시장에는 현재 우리가 주력을 중심하고 있는 이 위성 발사체 등의 소위 업스트림보다는 앞으로 다운스트림이 커질 겁니다. 이걸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 분명히 맞는데 예전까지 우주를 안 하시던 분들이 너도나도 원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주에 관심을 보여주면 맞는데 이 카이에서 이제 우주 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도 장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지금까지 2000년대 초반 대비 지금까지 8천억 규모의 투자보다도 앞으로 30년까지 정부가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짝을 만약 국방과 민간 공공우주를 합쳤을 때 한 30조 정도의 숫자가 올 초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주 경제를 실현해가는 첫 번째 스텝은 이 30조 사업을 어떻게 국내에서 잘 행태계를 뿌리내려서 잘 수행하느냐가 첫 번째 관심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앞에서 이 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성공을 한다면은 바야흐로 80년대 이 1조 달러, 1000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주 산업의 신성장 엔진으로서의 중요성은 일단 경제적인 이 정량적인 목표가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시장이다 하는 측면, 그리고 그 숫자는 그 속성은 계속 우리 예측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다. 좀 성급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벌써 5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항공, 우주, 우리 수송 분야 여러 분야의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서 발전해 왔는데, 우주가 확대됨으로써 5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이다. 5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뛸 것이냐는 모르지만 분명히 천백조 시장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를 맡고 있는 이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패널 포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프린트가 돼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쭉 다른 분들 보니까 거의 뭐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주로 이제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같은 그룹사인 하나 시스템과 셀트랙 I에서는 이제 그 위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발사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세계 시장 규모 아까 장관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모건 스탠리 조금 전에 김정부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위성을 활용한 위성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주 시장의 거의 대부분은 위성 서비스고, 발사체 제작, 위성 제작 이거는 굉장히 그에 비해서는 작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 비중이 작아질 겁니다. 뭐 절대 수치는 높아지겠지만 그 비중이 작아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 현재는 이제 위성을 활용한 그런 관측 서비스라든지 통신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 뭐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걸 좀 크게 확대하거나 이런 데 한계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위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발사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위성 제작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예로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스타링크의 그 위력을 이제 다들 시각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우리나라도 지금 위성 관련된 그런 확대를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민간으로 넘어온다면은 한 2035년 정도 되면 AI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러한 그 우주 서비스 분야가 상당히 이제 커질 걸로 보입니다. 전체 우주 시장의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무슨 새로운 사업 모델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비근한 예로 뭐 산불 예방, 산불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기후, 아니면은 농작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그 AI나 빅데이터를 위한 그런 사업 모델이 무궁무진할 것이고, 그런 분야는 우리나라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LIG넥스원에서 위성치계 연구소장 맡고 있는 김승입니다. LIG넥스원은 그 종합 방산업체입니다. 미사일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바다 속부터 이제 우주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맡고 있는 위성 쪽에서는 위성체 그리고 지상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용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준환 상무님 하고 계시는 발사체 빼고는 다 준비하고 있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사실 우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오늘 굉장히 그 피부로 와닿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과정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길을 찾고 튀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올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R&D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쪽을 좀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예전에 뉴스에 신문에 나왔던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재밌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거기서 1960년대에 나왔던 그림인데 이거였습니다. 60년 후 2000년대의 미래의 모습을 그렸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이 전기 자동차를 갈 것이다.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할 것이다. 또 로봇가 청소를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게 달나라로 수학여행을 가요. 요거만 빼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사실은 산업화가 나머지는 다 됐고요. 우주 쪽은 산업화라고 보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주 분야의 예산이 대폭 늘었다라고 해서 23년에 8천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 규모 자체를 3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김치냉장고 산업이 2조입니다. 김치냉장고 정도 수준을 우주 전 분야의 현재 산업 구조라고 보입니다. 비단 인도만 해도 굉장히 못 살다는 나라처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천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투자만 70조, 80조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8천억 수준이다 하고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3조의 시장 규모를 내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종이 쳐져서 이제 마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산 삭감이 지금 되고는 있지만 장관님 가셔서 조금 죄송한데 좀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이었지만 이쪽 우주 분야만이라도 예산 삭감을 조금은 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항공우주 사업 부분에서 여러분이 구역 주십니다. 하나 시스템은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방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주 분야는 위성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스타링크에서 이제 우주 인터넷을 쓰는데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원앱이라는 데 투자해서 아직 이제 상용성 시작은 안 했는데 우주 인터넷에 이제 또 하고 항상 패널 토의하면 항상 이제 마지막 분들은 앞서는 공부만 다 해주셔가지고 항상 이제 얘기가 별로 없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기술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어느덧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런 게 요새 아주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 우주가 이런 것을 이제 구현하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있어서 미래에 이제 우주 시장을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건스탠리의 얘기도 하고 일로스턴트 얘기도 하고 해서 샤가 엄청나게 이제 발전이 될 거다 그러는데 실제 이제 우주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나마도 지금 과소평가된 게 아니냐,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런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사체나 위성비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쪽으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타 산업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인력 창출이나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굉장히 영향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럴 때 나오는 예를 드는 게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 스페이스 코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나로들이 자료에 다 있으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벌써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플로리다 코스트 쪽에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스페이스 X 뭐 이런 우주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한 이후로 경제적인 효과가 2007년 이후에 약 플로리다 주에만 7.7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잠재력이 크고 발전이 크다고 예측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에서도 여러 가지 해외 위성에도 투자하지만
또 그 제주도에다가도 한 10,000명 정도로 우주센터를 지금 구축 중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착공을 하고 우주 그 센터를 만들 텐데, 그러면 그 현지 인력 고용도 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 파생되는 그 산업도 이제 창출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앞으로 그 우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성 뭐 서비스 이런 것도 있지만 우주 탐사, 또 우주에서 이제 거주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주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경쟁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이 전 세계 한 1% 수준밖에 안 된다는데,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똘똘 뭉쳐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주 개발 기술과 전문 역량 확보가 중요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과 인력이나 시설 장비의 그런 역량이 어느 정도이고, 또 선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원 상무님부터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저는 발사체 관련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아까 그 오연영 교수님 그 강연하시는 걸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네시스하고 모닝 비교해 주시면서 제네시스 기능을 갖고 있는데 모닝 가격을 팔라고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100%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를테면은 저희 누리호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진짜 연구개발 목적으로 절대 실패할 수 없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기능들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상업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제가 100% 좀 동감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맨 처음 태생 자체가 연구 목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향후에 개발되는 위성이나 발사체는 좀 더 상업적인 눈에서 기업의 눈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맞는 효율화와 최적화를 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경쟁력은 많은 이제 실패도 이제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제목과 같이 첨단 우주 기술이라는 면하고는 조금 또 거리가 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또 이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미래를 위한 그런 첨단 기술 개발을 하고, 산업체에서는 효율화하고 최적화에 중점을 좀 경쟁력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연호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었는데, 마지막에 재원하시던 부분에서 아마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딱 그 두 가지를 고민을 했던 거입니다. 사실은 우주 강국에 대한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측면에 대한 역량 확대, 그리고 그걸 구성하기 위한 구성품에 대한 역량 확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주요 핵심 구성품들에 대한 국산 역량 좀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 사실은 뭐 국산화율 뭐 이런 거를 볼 때 70%가 됐다, 80% 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하부에 들어간 실제 부품 레벨 하나하나까지 따져봤을 때 진짜 그 정도 국산화율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사실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실제로 국내 기술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성사업이라는 부분은 한 번 발사하면 수리가 불가능, 아직까지는 수리가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적인 리스크가 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술이 있다고 쳐도, 없는 건 더 문제이지만 있다고 쳐도 활용하시는데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국내 개발품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역량 등에 대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제 오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웅브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작은 위성으로 16cm에 해당하는 해상도를 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ITU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는 25cm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주파수대가 발당이 되어 있습니다. 16cm는 어떻게 얻은 것이냐. 뭔가 방법은 있겠죠. 대충은 알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처럼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그것이 다시 궁극적으로 구성품 개발 쪽으로 플로우다운이 돼서 여기서 개발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선순환이 돼서 체계적인 측면, 구성품적인 측면 모두 다가 국내 기술력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주제가 우주 강국 선도는 첨단 우주 기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우주 강국 선도를 위해서는 우리 이제 우주 기술 역량을 갖고 회의되고 그걸 위한 이제 우리의 독자적인 원천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그동안 엔지니어링 쪽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좀 경험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건데 우주 쪽에가 첨단을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쪽에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증이 되어야 되고 검증된 기술이 된다. 프루브 테크놀로지라고 해도 영어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첨단을 해서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용어 자체도 좀 굉장히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또 우주 분야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종필 소장님이랑 조금 이제 저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게 국산화율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백화점 주를 모든 걸 다 국산화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기 쉽고 해외에서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거는 굳이 이거 국산화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국산화율 관련 규정이 무기체 부품 국산화 개발 규정에 보면 뭐 70%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되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싼 거 쓸 수 있는데 그걸 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 개발해야 되지만 전부 다 이 규정의 얽매여서 국산화를 너무 높이는 거 이거 강조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우리가 어떤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고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님. 네, 네 분의 패널분들의 공통된 말씀이 네네. 제가 이 주제는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술 역량 확보 주제인데 약간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제 뭐에 필요한 기술 역량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에 필요한 기술 역량 40년에 천조 시장에 필요한 기술 역량 30년에 천조보다는 작지만 국내 우리 정부가 투자하는 30조 투자에 필요한 기술 역량 이런 쪽으로 이제 관점을 맞춰보면은 결국은 뭐가 필요한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기업이 해 나갈 수 있으면은 그 방안도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잘 나가는 K 방산에 보면은 기업이 분해에서 요구한 요구도를 바탕으로 개발도 하지만 수출을 위해서 이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미리미리
투자하고 움직이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오늘 현재 K 방산이 잘 나가는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부 주도의 우주 사업에서는 오늘 마침 편을 네 분들이 다 이제 업체 기업에 계시는 분이지만은 기업의 역할도 그동안 제한된 역할이었습니다. 이 정부 사업의 참여자의 역할을 해왔고 오늘도 뭐 여러 말이 나옵니다만은 정부 기술 민간 주도를 확대를 해야 되고 기술 이전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확대할 필요 없고 이전할 필요 없고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면 아마 역량이 잘 확보가 되는 될 거고 그 역량의 확보의 초점은 아까 시장을 향해서 결국은 싸게 만드는 기술이고 이 발사체가 싸졌기 때문에 여러 우주 산업이 생겼고 위성이 싸지려면은 패러다임을 갖다가 전환할 수 있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올릴 것이 아니라 적당히 만들어서 싸게 올리고 다시 또 올리고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에 걸맞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기술과 시장이 선순환을 이루어가려면은 이 발사체에도 뭐 같은 고민들 많이 하고 있지만은 성공하는 사업보다도 그러니까 목표에 성공하는 사업보다도 결국 경제적인 가치에 성공하는 사업 쪽으로 더 초점을 맞추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가야 된다고. 네. 지금 말씀 주신 우리 국산화율을 지향하되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정부에서 민간 사업으로 뭐 이 사업을 전환한다 이런 것보다 민간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컨트롤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우주 산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기술 격차도 많이 있는 만큼 정부가 좀 이런 부분에 나서서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인 원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적인 역량 확보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